오늘 잠깐 한 얘기는 카카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다 동시에 때려 맞고 있죠. 첫 번째는 여당 쪽에서, 국회에서 여당 측이 엄청나게 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그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계열사 전체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이 너무 저소득층을 해준 게 아니라 고소득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너무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세 군데서 동시에 카카오 때리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네이버가 한번 엄청나게 맞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이버도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물론 추후에 주가는 처음에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 나온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IPO 관련된 건데, 바로 카카오페이랑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IPO 연기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심사는 이미 통과를 했고, 이제 공모 예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하고 있었던 카카오페이가 또 한 차례 연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모가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위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도 아무래도 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보험 상품이라든지 이런 그 중개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9월 24일 날 풀리면은 이제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상장을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아직 얘기는 없지만 카카오 엔터도 영향이 되겠죠. 근데 이걸 놓고 말씀드리면 곧 있을 국감에서 이 카카오를 엄청나게 때리기를 할 것 같고, 과하게 확장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기로는 카카오 계열사가 거의 15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게 무한한 확장이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나친 독주? 독과점,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죠. 예전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왔었던 사례도 있었고, 요 근래에는 구글이나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도 다 그런 규제, 빅테크 규제 대상이죠. 우버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허점을 잘 이용해서 타다 서비스도 그래 왔었고요. 분명히 어디선가는 손해를 볼 거고 어디서는 이득을 볼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상 프로그래밍 IT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더 유리한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보급 이전에는 우리가 페이라는 결제가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유선상 전화를 하던가 SMS, 개인 사용자들이 SMS를 해왔지만, 요즘에는 굳이 전화를 안 하고 식당 예약이라든지 배송 서비스, 그다음에 페이 결제, 현장에서의 페이 결제라든지, 또 간편하게 송금 결제라든지, 또 은행에 안 가도 되니까 송금 결제, 주식거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작은 미니 컴퓨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한한 확장이 가능했던 게 이 플랫폼, 스마트폰을 등에 업고 확장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만큼 대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여러 분야로 확장을 나왔었기 때문에 거침없는 질주였지만 이게
이제 슬슬 제동이 걸리는 시점이 온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가 망할 것 같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규제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은 가까운 예는 네이버고요. 좀 긴 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업체들이 항상 규제 대상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제가 날씨로 표현을 하면은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폭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잠깐 와서 폭우를 팍 때리고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빠질 거니까 그러면은 뭐 싸게 살 매력도가 있겠죠. 근데 다만 좀 높게 물리신 분들, 높게 이렇게 좀 이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박스권에서의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할 겁니다. 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물리신 분들 여기서, 왜냐면 계속 아래로 빠지는 국면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밴드 상한선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다 지나가면은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까운 사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가 아마 19년도 때 한 18년도? 제 기억은 18년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18년도 19년도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아셔야 하는 게 이거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점은, 네이버는 뭐 쇼핑이라든지 커머스, 뭐 파이낸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텐데 이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네이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나와도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 하나만 있으니까. 근데 카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 게임이나 카카오 뭐 뱅크, 그리고 추후에 상장될 페이나 모빌리티도 이 카카오만 하나만 건드려도 전체적인 계열사가 다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계열사를 상장한 쪽과 상장하지 않는 차이가 조금은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사례를 지금 이 차트로 보면은, 네이버의 차트로 보시면은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뭐 당분간은 계속 빠질 것 같고,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좀 진정하는 국면세가 들어가면은 조금은 괜찮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물량을 다 받아낸 게 대부분 다 개인들이 받아낸 거라서, 보시면 네네 개인들이 샀죠. 보면은 개인이 막 이렇게 샀습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냥 던지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좀 한 중간중간에 사주긴 했지만, 놓고 보면은 계속 빠질 때 15만 선 지지선을 깨질 때 보면은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막 팔아제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는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받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지선이 어느 정도 다져지는, 저점이 다져지는 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미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이쪽에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빠지기 이전,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카카오 팔아야 된다, 안 좋다 얘기하더라도 그냥 듣지 말고 버티면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숨 쉬는 게, 모멘텀은 훼손된 게 없거든요. 뭐 지금 상장 준비 중인 페이나 그 다음에 모빌리티도 있고, 그리고 언젠간 곧 하게 될 엔터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실적도 여전히 잘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훼손된 게 없잖아요.
펀더멘탈도 약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오늘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기여를 하겠다는 거는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어떻게 주주를 잘 설득시키고 잘 달랠지에 따라서 여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죠. 뭐 실적, 그다음에 펀더멘탈, 그다음에 모멘텀, 그다음에 성장성 중에서 훼손된 건 여전히 없다. 다만 지금 이 규제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카카오가 자체가 흔들리는 거지,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차차 두면은 회복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도 그랬고요. 과거에 있었던 MS나 지금의 뭐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다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훼손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폭우가 내리는 부분이, 우리 이 폭우 맞아가면서 버티지 말고 폭우를 좀 피해서 기다렸다가 해가 뜨는 날,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카카오 택시랑 카카오 모빌리티 페이 상장 일정이 늦춰진다고 해서 뭐 영영 안 할 건 아닙니다. 곧 할 거니까 이 부분은 훼손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세 가지 부분, 여당인 국회의원, 국회 쪽에서 흔들리는 청문회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독과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독과점이고, 공정위가 그 금산분리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K큐브 홀딩스에 대한 그 공정위가 조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중개 서비스 하는 부분, 상품에 대한 중개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조사하고 결론이 나오고 나서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주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이 연기된 IPO도 차츰 실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반기 지나서 한 연말쯤에 저는 바라보는 게 좋지 않느냐. 연말 지나거나 내년 초, 늦으면 내년 초고 빠르면 연말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막 흔들리니까는 막 겁난다 이러지만은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뭐 그러니까 무조건 존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버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이 더 있으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집어넣어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약간 얘기를 했는데, 주주분들은 속 타겠지만 힘내시고 버티시면은 다시 쨍쨍한 햇살이 비춰질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은 그 고난을 잠깐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은 추후에 이제 세 가지 부분, 금통위랑 금융위원회랑 그 다음에 공정위, 그리고 국감에서 나오는 결과까지, 이런 거를 추후에 보고 나서 주가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